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4학년 한국 근현대사 부분을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시험에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잘 듣고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내용이 나올 텐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원정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 서원은 조선 후기에 설립되었던 양반들의 향론 집합소이면서 공부하던 곳이었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성격이 변질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곳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서원 정리에 대해서 양반들은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 반대이겠죠. 왜냐? 서원은 지방 양반의 세력 기반이었고, 만약 이 서원이 사라지게 된다면 세력 기반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백성들의 입장은 어떠했느냐? 찬성이겠죠. 왜냐? 서원은 면세의 혜택이 있었으며 농민들을 수탈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 없어지게 되면 백성들은 좋죠. 이제 수탈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해졌기 때문입니다. 면세 혜택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의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쓸 시간 조금 줄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요약학습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중 두 번째 호포제의 내용인데요. 호포제란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던 군역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양반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원래 안 내던 걸 내게 하니까.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또 증가할 테고, 또한 유교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양만층이 양민, 청민들과 같이 포를 내면 신분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반이 양민, 천민들과 포를 같이 내느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꼰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냐? 찬성이죠. 왜냐? 군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군포 영조 때 균역법 할 때 얘기했었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군포를 내야 되는 게 감소하기 때문에 환영을 했겠죠. 자, 마지막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중 경복궁 중건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이 언제 불탔었죠? 그쵸? 이 경복궁이 불탄 게 임진왜란 때 불탄 겁니다. 임진왜란 알죠? 일본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한 거 그때 불탔었는데 이걸 다시 중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왜냐?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 경복궁 중건 당시 발행했던 당백전과 원납전이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거는 양반이나 백성들에게나 똑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의 입장을 보면은 고액 화폐인 당백전과 원납전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양반에게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였고, 또한 양반들의 묘지림에 있는 나무도 베는 등 양반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반발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경복궁 중건에.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찬성이죠.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 잘못 나왔다. 반대라고 쓰세요. 반대. 잘못 썼네. 자, 고액 화폐인 당백전과 원납전 발행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활에 당연히 부담이었겠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자, 이 부분 반대입니다. 고치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서원정리, 호포제, 경복궁 중건에 관한 양반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잘 쓰도록 해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 자, 흥성 내용의 통상수교 반대 정책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순서. 특히 어느 부분이 제일 헷갈리느냐? 바로 이 병인 막해부터 이 오페레트 도굴 사건까지의 연도가 가장 헷갈릴 거야. 왜냐면 같은 연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면서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순서 중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과 계약 정책 살펴볼 텐데요. 강화도 조약의 조약 내용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청의 종주권, 그러니까 주인이지 주인, 그런 걸 부인하면서 나중에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조선 정부는 부산과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항구를 개방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군사적이라고 한다면 원산 쪽을 들 수 있고, 정치적인 쪽은 인천, 경제적인 쪽은 부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항구를 개방했다.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을 개방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제7조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연해를 일본군 항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자, 조선 침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리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나중에 침략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목적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을 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차근차근 지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10조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국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지으면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치해법권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죄 지으면 우리가 처벌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누가 처벌하느냐? 일본 내에서 이제 처벌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특징을 두 가지로 상당한다면은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 계합파의 분열인데요.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먼저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로 나뉘게 돼요. 온건계합파는 청과의 내정 관계를 인정했어요. 종속관계. 그리고 청의 도움을 받아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특히 무슨 운동을 모델로 했느냐? 양무운동을 모델로 했어요. 중국에. 이게 중국사 할 때 배우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 안 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양무운동, 온건적인 방법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청나라의 개화 방법, 양무운동이죠. 정치 대도와 사상을 유지하면서 서양에 뭐겠어요? 그렇죠. 기술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그 조선 책략을 가져왔던 김홍집이 있습니다. 그 김홍집.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갑오개혁 때도 나오고 조선 책략 이야기할 때도 나옵니다. 자, 이게 온건계합파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 급진계합파는 어디로부터 자주 독립 추구?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계하 방법을 본받았을까요? 일본의 계하 방법을 본받았죠. 자,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정치,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빼넘어갔네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김옥균, 예.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김옥균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렇다면 명성황후나 정부의 지배층들은 온건개합파가 많았을까? 급진개합파가 많았을까? 그쵸, 온건개합파가 많았죠. 민씨, 명성황후가 이제 민비라고 불리는데, 민씨 세력들이 온건개합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개화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뭐, 수신사라든지, 그리고 뭐, 청해 보냈던 영성사, 이런 거 다 온건개합파가 주도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온건개합파가. 그리고 좀 이따 이거 사려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인물들, 온건개합파와 급진개합파의 인물들인데, 여기 나오는, 여기 가운데 인물이, 이 사람이 이제 김홍집이고,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김옥균이다. 라는 거. 굳이 뭐 인물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으로 문제 낼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은 말 그대로 구식군인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란이 일어났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별기군과 구식군인의 차별 대우가 가장 컸습니다. 별기군과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 특히 어떤 예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별기군한테는 월급 제때제때 주고 그러는데, 이제 구식군인한테는 월급에 쌀로 주거든요? 그 쌀을 이제 겨와 모래를 섞어서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확 나가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구식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항 이후 어려움을 겪던 도시민들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궁궐까지 습격하면서 정부 고관들, 이 이채영이 좀 특이한 게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형이에요. 형. 근데 원래부터 이 흥선대원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흥선대원군의 본명 이하응인데 형 맞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살려줘. 이게 원래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주도가 돼서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민겸원은 이제 민비 오빠입니다. 죽여 둘 다. 물론 김보연도 죽이고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김보연도 죽이고, 그리고 일본인 교관, 별기군 교관이었죠. 호레모토를 또 살해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개화 정책이 모두 다 중단이 돼요.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이때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도 잘 보도록 하세요. 왜냐면 조약 자주 나오거든.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는데,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권도 조금씩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했어. 왜냐면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경비 목적으로 군대 주둔이 허용되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갑신정변의 내용인데, 이때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죠.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리고 소극적 개화 정책,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또 복잡한 사정이 뭐가 있냐면은, 이때 차관을 김옥균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를 해버려. 또한 이때 프랑스와 청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청푸전쟁. 그로 인해서 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의 군대 반이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정변을 기획하게 되고, 우정국 개설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 당시 굉장히 스토리가 좀 복잡한 게 있죠. 여기 이제 우편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를 처음 이제 만드는 곳이었는데, 이때 이제 민혁익을 칼로 베거든요? 근데 그 민혁이가 안 죽어. 이때 누가 살려주느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민혁이 살게 되자 알렌에게 병원을 하나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제중원인데, 이거 신식문물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이 급진개화파가 중심이 돼서
난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14개조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이걸 갑신정강이라도 불러요. 갑신정강. 조항의 내용 아래 있으니까 살펴볼 거고, 어쨌든 이렇게 보기 좋게 뭐 개혁안도 발표하고 했지만 청나라군, 이때 당시 이제 위안스카이죠. 위안스카이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 3일 만에 끝나게 되고, 이걸 이제 3.1천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3.1천하. 그래서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또한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해요. 일본 애들이 약간 도와줬는데 지들을 또 뒷공문이 빼는 거죠. 나몰라라. 어쨌든 일본군에 또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그리고 또 특히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체결한 국가는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조선이 낀 거 아니에요. 자,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 서로에게 미리 알릴 것을 약속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일전쟁, 동아농민운동 발생할 때. 알겠죠? 자,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청해자평안 누굴까요? 흥선대원군. 안 써도 되겠죠?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청과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땡땡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어디? 뭘까요? 저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문벌 폐지를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자, 3. 토지와 관련된 조세 내역을 개혁하여 관리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 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토지제도를 개혁한 게 아닙니다. 조세제도를 개혁한 거지, 토지제도를 아예 개혁하고자 한 거 아니야.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또한, 국가에 해를 끼치는 땡땡을 처벌한다. 탐과 논의를 처벌한다. 그리고 각도의 황곡, 빌려주는 거죠. 이 황곡을 영구히 폐지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들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잘 봐야 돼요. 3조의 조항. 자, 그 다음 서양 열광가의 수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여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던 원인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일단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김홍집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조선 책략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왜 불평등한 조약이냐? 왜 거중조정 조약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고, 쇠어국 통상, 이게 가장 크죠?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 대우를 해달라. 이로 인해서 조선이 온갖 특권을 각국에 내주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이런 대우를 받았어. 그러면 딴 나라에서도 나랑 미국과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최국 대우에 따르면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치해법권. 미국인의 위법 행위 시 조선의 법이 아닌 미국법에 의해서 처벌. 미국인의 위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해해보면은 살인이나 뭐 절도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야. 다른 외국인들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날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이 사료를 좀 잘 보세요.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이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뿌리다. 이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요걸로 이제 줄여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뒤에 내용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